귀농, 귀촌의 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. 창밖에는 가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. 텃밭가의 핀 들국화 사이로 잠자리 한 마리가 느릿느릿 날아다니는 오후.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. 고향의 봄, 그 익숙한 멜로디가 귀에 닿는 순간 이장수 씨는 손에 쥔 괭이를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. 에구, 이렇게 좋은 날엔 일하기도 아깝네.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엔 피곤함보다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. 이장수 씨, 올해 68. 서울에서 35년을 회사원으로 살다가 3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. 처음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. 야, 너 농사 몰라서 고생할 거야. 괜히 힘만 들지. 서울 집 놔두고 시골 가서 뭐 하려고 그래. 하지만 장수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. 퇴직 후 아침마다 허공을 바라보는 자신이 너무 낯설었거든요.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밥 먹고 다시 소파에 기대 TV를 켜는 생활. 그게 이렇게 공허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낡은 사진첩 속에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. 논두렁 위에서 맨발로 뛰어놀던 꼬마. 그 옆에는 어린 동생, 그리고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.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래, 나 저기서 자랐지. 그때가 참 좋았는데.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. 이제 남은 인생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겠다. 고향 마을은 그가 떠난 지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. 새벽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, 시냇가에 비친 아침 햇살, 그리고 마당에 떨어진 감잎 냄새까지 모든 게 추억 속에서 그대로 꺼내온 듯 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. 땅을 고르는 법도 모종 심는 시기도 몰랐죠. 밭을 처음 갈아엎던 날 그는 삽 대신 호미를 들고 한참을 씨름했습니다. 아이고, 이게 뭐 농사냐 운동이지. 그날 저녁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. 그날 밤 시골 하늘엔 별이 쏟아지듯 빛났습니다.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별빛이었죠. 그는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. 그래, 이 맛에 내려오는 거지. 한 달쯤 지나자 동네 어르신들이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. 서울서 왔다면서? 농사는 힘들 텐데. 처음엔 다 그래. 하다 보면 감 잡아요. 그 중에서도 김 이장님은 유난히 정이 많았습니다. 장수 씨, 내일은 고추 모종 심으러 같이 갑시다. 그 말 한마디에 이장수 씨의 마음은 툭 하고 풀렸습니다. 함께 일하고 점심때는 새참 나눠 먹고 땀 흘린 만큼 웃음도 많아졌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그는 시골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봄이면 밤마다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엔 풀이 무성했습니다. 가을이면 논이 노랗게 물들었고 겨울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. 그 사계절이 그렇게 분명하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. 서울에선 사계절이란 그저 달력 위의 글자였죠. 하지만 여기선 계절마다 삶의 냄새가 다릅니다. 봄엔 흙냄새, 여름엔 비냄새, 가을엔 볕냄새, 겨울엔 연기 냄새. 이 냄새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. 그는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. 그의 아내 정순 씨는 처음엔 내려오길 거부했습니다. 나는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뭐하러 시골로 내려가요? 하지만 남편이 혼자 내려와 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. 여름에 한 번 그가 손수 키운 상추를 한 보따리 들고 올라왔을 때였습니다. 여보, 이거 내가 키운 거야. 서울 거랑은 맛이 다를걸? 그 말에 정순 씨는
피식 웃으며 상추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. 그때 느껴진 풋풋한 향과 씹는 소리. 정말 다르네. 그날 이후 그녀도 매주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정착했습니다. 아침마다 같이 밭에 나가고 점심엔 된장찌개에 텃밭 상추로 밥을 먹습니다. 이게 진짜 부부가 사는 거지.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. 마을엔 장수 씨 말고도 귀촌한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. 서울 변두리에서 빵집을 하다 접고 내려온 50대 부부, 퇴직 후 사진 찍으며 사는 60대 남자, 그리고 혼자 내려와 꽃을 가꾸는 80 넘은 할머니까지. 모두 사연이 달랐지만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여기 오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. 물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태풍이 몰아치면 며칠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가뭄이 들면 밭이 바짝 타버립니다. 그럴 땐 마음도 덩달아 타들어갑니다. 하지만 서울 살 때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일은 없습니다. 그저 이 또한 자연이려니 하며 받아들이죠. 이곳에서는 살아간다는 게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일이 되니까요. 작년 가을 이장수 씨는 생애 처음으로 고추 농사로 수확을 했습니다. 고추를 말려 자루에 담아 놓으니 그 붉은색이 어찌나 곱던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습니다. 이게 내 손으로 해낸 거라니. 그 순간 그는 참 오래된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. 가끔 서울에 사는 아들이 내려옵니다. 아버지, 여기 진짜 공기 좋네요. 그래, 너도 나이 들면 내려와라.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. 그땐 아버지 밭 좀 물려주세요. 장수 씨는 그 웃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. 한때는 도시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가 이제는 흙 위에서 진짜 행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.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고구마를 구워 나눠 먹습니다. 눈 내리는 날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썰매를 타죠.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장수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. 며칠 전 그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. 귀농 후 세 번째 가을을 맞으며라는 제목이었죠. 서울에서 살 땐 늘 뭔가를 쫓기듯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.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듣고 해 뜨는 날엔 햇살을 맞으며 내 손으로 흙을 만집니다.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속도를 찾았습니다. 며칠 뒤 라디오에서 그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. DJ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. 이장수님 고맙습니다.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. 그날 밤 장수 씨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. 별빛이 반짝이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.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. 그래,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. 언제라도 말이야. 그의 귀농 일기엔 오늘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오늘은 고추대 걷고 감 따서 마을회관에 나눠드림.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하다. 그 문장은 인생의 결론처럼 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